네, 안녕하세요. 펠비아 아카데미 대표 강사 펠비아입니다. 유튜브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나중에 방송 테스트를 한번 하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방금 녹화본을 다 찍었는데 마이크를 안 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 강의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미숙하긴 한데 강의 내용은 미숙하지 않으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1강 승모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현장에서는 승모근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해부학 용어집이나 이제 책을 찾아보면 등세모근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영어로는 trapezius muscle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영어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세 가지 다 외우시면 돼요. 승모근은 등세모근이고 트래피지어스라고 부른다라고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승모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일단은 승모근은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등에서 가장 넓고 얕은 층에 있는 방패 같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두개골 하부부터 흉추 끝까지 덮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승모근의 특징을 보자면은 상부, 중부, 하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따가 그 기능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부, 중부, 하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어로는 상부가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라고 해서 내림섬유, 중부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가로섬유, 하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해서 오름섬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상부는 뭐? 내림, 중부는 뭐? 가로, 하부는 뭐? 오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어서 닿는 곳, 기시 정지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돼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실무에서는 안 써요. 이딴 말 안 씁니다.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후두골 여기죠. 그 다음에 쇄골 외측 3분의 1 견봉 여기입니다. 이게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옆에 측면에서 보면 되거든요. 후두골부터 쇄골 3분의 1 요렇게가 상부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가 상부섬유. 그래서 이 내려가는 작용을 하면 이 견갑골을 거상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위로 올려줘요. 우리가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얘가 위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의 신전 측골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당연한 말이에요. 목을 펴줘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굴곡을 시켜줘요. 얘의 역할이에요. 너무 쉽죠? 진짜 쉽죠? 목에 붙어 있으니까 목을 세워주고 옆으로 돌려주고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네. 두 번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그다음 이제 가로섬유인데 여기가 이제 시작이 경추 1, 2, 3, 4, 5, 6, 7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끝났어요. 상부 섬유가. 그럼 중부가 여기서부터 1, 2, 3, 4, 5번 요렇게거든요. 여기가 중부 섬유예요. 그래서 견갑골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견갑골 이 어깨뼈 가시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예요. 그래서 얘의 작용은 날개뼈를 모아줘요. 요렇게 수평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날개뼈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름섬유. 오름섬유는 흉추 6번. 여기서 5번에서 끝났잖아요. 당연히 시작 기시가 6번이겠죠? 1, 2, 6, 7, 8, 9, 10, 11, 12. 여기가 하부예요. 하부섬유. 그래서 견갑골 극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가 견갑골 극이었잖아요. 여기가 극근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가 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의 역할은 날개뼈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상방회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제가 되게 쉽게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이 승모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위, 중간, 아래,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신경지배거든요. 신경지배가 부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뇌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뇌신경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작용이 돼요? 우리 감정에 작용이 되거든요. 감정. 그러면 이게 대체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깨가 올라간다. 이게 해부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자, 뇌신경을 받게 되면은 이 승모근이 이 자체가 뇌신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아. 막 너무 힘들어. 그럼 자연스럽게 승모근이 긴장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굳고 뻐근하고 이런 뭉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얘네가 뇌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 해부학적 관점에서 승모근의 구조가 조금 머리로 그려지고 있나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핵심 기능인데, 핵심 기능 그거 제가 이거 다 지워 놨으니까 꼭 강의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그 원장님들이나 뭐 강사님들이 직접 또 적어 주시는 게 훨씬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적어 주세요. 이게 바로 상방회전의 짝힘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얘가 내리는 작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얘는 수평 작용을 해요. 얘는 올라가는 작용을 해요. 그랬을 때 얘가 팔을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 승모근이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겠죠. 짧아지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의 작용은 요렇게로 올라가는 게 되고, 얘는 안으로 모아주는 작용을 하고, 이 견갑골은 내려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내림, 가로, 오름 이렇게 되어 있었다가 얘가 팔을 올렸어요. 요렇게로 팔을 올렸어요. 그랬을 때 승모근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작용을 합니다. 얘는 전거근이에요. 지금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승모근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당겨주고, 얘는 내려가고. 이게 상방회전이에요. 얘를 매끄럽게 만드는 그 원리가 상방회전이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짝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방회전의 짝힘이 내가 팔을 돌리는데 아무런 그 통증 없이 돌아가. 그런 상방회전의 짝힘이 잘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나 여기가 너무 아파. 팔을 쪼끔만 들어도 너무 아파.' 그러면 여기에 그 견봉과 그 위팔 뼈가 부딪히면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그 회전근개의 힘줄이나 주로 이 극상근 쪽이 찝히고 마찰이 되어서 통증이랑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바로 충돌 증후군이에요. 이거, 이거 여기. 이 충돌 증후군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발생을 하냐? 상부성 승모근은 너무 긴장이 되어 있어서 과긴장돼서 올라가 있고, 얘네들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밑으로 축 처지는 거예요. 그냥 잡아주질 못하니까 이 올라가는 힘을 못 이겨서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어렵죠?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요.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부 섬유가 그 과긴장되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얘가 섬유가 올라가요? 그 요렇게 되겠죠? 머리를 지지를 못하니까.
근데 얘네들도 힘이 없어. 근육이 없어서 같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라운드 숄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일자로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지탱을 못하니까 얘가 꺾이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얘네들도 그런 받치는 힘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받칠 수 있는데 이 힘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 꺾이는 거예요. 요렇게로. 내 머리만 요렇게 될까요? 아니죠. 턱이 요렇게로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턱이 들려 있는. 목은 여기 있고. 요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요렇게 되겠죠. 이게 거북목이에요. 거북목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어때요?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쉽나요? 그래서 진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운전대 생각하시면 진짜 쉽거든요. 자, 우리 위팔을 어때요? 밑으로 내려야죠. 핸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리잖아요. 한쪽 핸들은 어때요? 올리겠죠. 그때 바퀴가 돌아가죠. 이 바퀴가 어깨인 거예요. 얘가 어깨예요. 얘가 그 회전하는 작용이에요. 상부 섬유랑 하부 섬유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야지 어깨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핸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에이튼 트럭이 되겠죠. 그 핸들이 고장나면 이 바퀴도 안 돌아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하부랑 중부 여기가 근육이 강화가 돼야지만 이 상부 섬유를 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하부 승모근이 약화돼서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완돼서 이제 고무줄이 이게 이렇게 짱짱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늘어지겠죠.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능을 좀 살펴봤는데, 자, TP 포인트. 아, 이게 뭔 소리냐? 이 TP는 또 뭐야? 이러지 말고, 이 통증 부위예요. 통증 부위. 어디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 통증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TP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 이 상부 승모근에서 TP 포인트는 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사가 되냐? 이 눈 주위 있죠. 눈 주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귀 뒤를 타고 이 앞에 있는 흉쇄유돌근 쪽으로 되어 있는 물음표 통증이 생겨요. 거기에 추가로 이 하악턱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승모근이 긴장을 해. 그러면 어깨랑 목이랑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앙 다무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 눈이 좀 아파요. 아 뭐 편두통이 좀 있어요." 하면은 이 상부 TP를 한번 관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테라피스트들이 보통 관리하는 부위가 이 전체를 관리하거든요. 요렇게. 거기가 아니라 그 앞쪽이에요. 여기. 그래서 꼭 여기를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그 눈 통증이나 하악 통증이 좀 가라앉아요. 제일 흔하게 발생되는 통증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스레드 가끔 보면은 눈이랑 목 너무 아픈데 어디 마사지 받아야 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받으면 됩니다. 여기. 여기. 근데 이거는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얘는 마사지샵 가서 받으시면 되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아파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혈성 압박성이나 아니면은 어 딥티슈 마사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혼자서 하면 아프니까 차라리 혼자서 할 때는 여기 대흉근, 소흉근 쪽 있죠. 여기를 풀어주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사지 샵을 갔었을 때도 되게 시원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그다음 이제 중부 섬유를
중부섬유의 TP를 알아볼 건데 TP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4 개나 있어요, 중부섬유에. 하나씩 볼게요. 여기에서 TP 포인트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 후두 하근 쪽에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아 여기 뒷목이 너무 뻐근해요."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통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측면에서 보면 좀 좋은데 이 측면 중에 여기까지가 이제 상부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1번 TP가 났고 이쪽이 2번 TP예요. 여기가 2번 T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는 거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위치만 보세요. 그다음 여기 어깨, 여기 견봉 쪽인데 얘는 왜 생기냐? 무거운 가방을 들어요. 우리가 가방 자체도 무거운데 막 안에다가 이것저것 거의 보부상 마냥 들고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하중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부섬유는 어떻게 작용한다 그랬어요? 수평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중을 실어. 그러면 어깨가 요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러면 반대쪽 어깨는 어떻게 돼요? 거상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수평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평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 어깨가 너무 과하게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는 과긴장되겠죠. 그러니까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턱 앞면에서 턱도 같이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앙 다무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앙 다물면은 유독 한쪽에만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도 굉장히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얼굴 파트에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중부 위주로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통증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통증이 되면 이 견갑골에 약간 윗라인이거든요. 여기에 통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는데 막 우두두둑 거리는 사람들 있죠. 막 아유 등이 뻐근하다 하면서 막 뻐더덕거리고 막 그게 여기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에 TP가 발생한 거거든요. 여기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 견갑골에서 살짝 위에 살짝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갑골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견갑골에 여기예요,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뼈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TP가 생기는 건데 그랬을 때 요렇게 통증이 납니다. 요렇게럼. 자 그러면 "아 저 등이 너무 아파요. 아 여기 뭉친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막 "아 저 등이 너무 굽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여기예요, 여기. 이 부위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얘는 오히려 사용을 해서 망가진다기보다는 사용을 안 해서 늘어난 상태라서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이완이 됐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막 오두두둑거리는 그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해결책은 아니에요. 마사지 백날 받아봤자 여기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시원해요. 그랬을 때 통증 트리거 포인트를 작용을 하려면은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완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강화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강화 운동. 중하부 강화 운동을 고객님들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고객님 저희가 여기 풀어드렸는데 오늘 꼭 자기 전에 등 강화 운동 와이레이스 동작 한 번씩 하고 주무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라운드 숄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지금 좀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시 이제 하부 승모근을 중부 승모근에서 여기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이쯤 어딘가가 엄청 아파요. 이쯤 어딘가에서 통증이 방사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트리거 포인트가 어딘진 몰라요. 근데 여기가 아프면은 어 여기가 아파요. 팔 상완 부위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통증이 어딘가에서 발생이 되면은 이거를 타고 팔 어딘가가 아픕니다. 그래서 "아 팔이 아파요." 해서 막 팔 마사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 이 승모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 마사지를 막 받고 뭘 했고 막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했는데 팔이 계속 아프다 하면은 여기를 한번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하부 TP로 넘어갈게요. 이제 하부 TP는 어디냐? 하부 TP는 굉장히 좀 멀어요. 얘는 통증 TP 포인트가 굉장히 멉니다. 얘는 어디냐면 이 견갑골 있죠? 이 견갑골의 아래쪽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가 TP 포인트예요. 여기를 누르면은 겁나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팠을 때 느껴지는 방사통 위치가 여기라는 소리예요. 이 전체 요렇게로 요렇게로 아파요. 그래서 '아 저 어깨 아파요.' 해서 막 여기만 주무르잖아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문제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과하게 사용이 돼서 아픈 곳이 아니라 사용을 안 해서 아픈 거예요. 알겠죠? 이 어깨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원하는 부위가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 되는 그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해요. 진짜. 그때뿐이에요. 시원하긴 한데 그때뿐입니다. 제대로 된 TP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날개뼈 있죠. 이 날개뼈 견갑골에 여기거든요. 이 견갑골 윗부분에서 발생이 해요. 그랬을 때 어디가 아프냐면 이 견갑골 사이에 여기 근육이 아파요. 그래서 근육이 아프다기보다 "아 이쪽 뼈 느낌 너무 아파요." 막 아까 이래요. 그러면 "고객님 지금 이 날개뼈가 문제예요, 문제."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아픈 이유는 지금 여기에 너무 근력이 너무 부족해서 느 이 중부나 하부 쪽이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마사지 하면서 이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강화 운동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강화 운동 그 톡으로 보내 드릴 테니 뭐 아니면 뭐 예약 시스템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보내 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 꼭 한번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완전 고객님 최고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겠죠.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준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겠죠? 승모근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승모근은 TP 포인트랑 방사통 위치랑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TP 포인트, 제대로 된 이 통증이 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럼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나 너무 아픈데. 이 승모근은 스트레칭으로 풀어줘야 돼요. 스트레칭. 어떤 스트레칭이냐면은 이 상부 이완 스트레칭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의자를 잡아도 되고요. 뭔가 잡을 게 없다 하면은 이 팔을 내 뒤로 뒷짐을 지어줘요. 요렇게. 뒷짐을 지어줘요. 뒷짐을 쥔 상태에서 이 턱을 반대쪽 손으로 요렇게 내려주는 하방 동작이거든요. 지금 여기처럼. 근데 이때 내릴 때 그냥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턱은 당겨주고 요렇게 조금 턱은 안쪽으로 당기고 대각선 방향으로 쭉 미는데 여기서 어깨가 들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상부 늘려야 되는데 어깨 또 거상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뒷목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이게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테크닉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 고개를 당겨요. 그리고 반대쪽 어깨를 내립니다. 이때 고객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고객님, 어깨가 발끝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밑으로 쭉 당겨 주세요." 하면서 같이 동작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고개만 냅다시 돌리면 안 돼요. 고개를 어느 쪽으로,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 주고 살짝 아랫 방향으로 요렇게로 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칭이에요. 상부 승모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하부 운동. 중하부 운동을 여기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라운드 숄더 되기 싫으면은. 자, 그랬을 때 강화 운동이 뭐가 있냐면 와이레이즈 강화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요렇게럼 누워서 하는 건데 이 짐볼 없어도 됩니다. 이거 그냥 엎드려서 누워서 하셔도 돼요. 이때 엄지를 들어요. 엄지를 들고 얘는 바닥으로 다 내린 상태에서 이 근육, 여기 하부, 중부 근육으로 올라와요. 대신에 어깨는 계속 하방으로 내려주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팔을. 이 팔을 요렇게 Y자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진짜 어깨가 아프거든요. 이거 동작 하시면은. 진짜 아파요. 이거 여기 하부 망가진 사람들, 상부가 너무 긴장된 사람들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고객님들한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야 이제 알려주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를 풀어줘야겠죠. 우리 테라피스트들은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얘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좋은 그 테크닉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경혈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 후두의 정중앙, 이렇게 움푹 파여진 데 있죠. 이거를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준점을 봤을 때 이걸로 보면 좀 편하거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그 승모근이 끝나는 이 부위가 천주예요. 천주입니다. 이 혈자리예요, 혈자리. 여기를 지압을 해주면 돼요. 여기를 압박을 해줍니다. 압박. 이거 압박은 허혈성 압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꾹 눌렀다가 탁 푸는 거예요. 그게 허혈성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좋은 점이 여기 두통이 완화됩니다. 두통이 완화가 돼요. 이 혈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풍지거든요. 이 옆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어지고 이 앞에서 이어지는 이 사이. 그래서 살짝 더 밖에 있어요. 풍지가. 그 축농증이나 어깨에서 이제 후 경부에 걸친 그 결리는 게 조금 나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천류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견정이랑 여기가 견정이거든요. 견정이랑 극상근 여기랑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여기를 천류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어깨 결림에 좋아요. 어깨 결림. 여기를 풀어주면.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뭐였어요? 그 TP 포인트 중에 있었죠? 여기가 TP2였었죠? 자, 만약에, 야, 여기는 천료고요. 여기는 견정이고요. 막 이래. 그러면은 그 천료를 풀어줘야 합니다. 막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TP 포인트 배웠잖아요. 어디? 중부섬유의 TP 포인트 2 배웠죠? TP, 여기에 TP 하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거기 풀어주는 게 천류예요, 천류. 우리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에 시작을 해서 여기 천류를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거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아까 TP 포인트 여기도 TP 포인트 있습니다. TP 포인트 우리 어디에요? 아까 무거운 가방 매는 그곳 있죠? 무거운 가방 맸었잖아요. 그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쇄골 있죠? 이 쇄골이랑 이 견봉이랑 이 견갑각 사이에 여기거든요? 여기 딱 손을 넣어봐요. 그 쇄골이 끝나는 부위랑 막
하면은 여기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지그시 한번 눌러 보실래요? 약간 뻐근하면서 아파요. 여기가 혈자리예요, 혈자리. 여기가 거골이에요, 거골. 거골. 쉽죠? 우리 아까 무거운 가방 맸었잖아요. 거기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해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천주에서부터 천류를 따라서 거골로 내려온다. 그럼 테크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자극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중부랑 여기 하부를 이완시켜야 되잖아요. 여기는 또 되게 쉬워요. 여기는 그냥 허혈성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거는 이름은 다 몰라도 돼요. 뭐 대접, 풍문, 폐유 뭐 이렇게 있는데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느냐?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 이름이 뭔지. 여기 있죠. 제 2에서 3 흉추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하나씩 허혈성으로 눌러주면 돼요. 이 사이사이를.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 그렇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면 됩니다. 얘는 허혈성 압박이 뭐냐면은 이렇게 꾹 눌러요. 꾹 눌러 한 포인트를. 그럼 얘가 피가 안 통하겠죠. 그리고서 떼요.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꾹 눌렀다가 꾹 떼요. 여기 꾹 눌렀다가 꾹 떼, 꾹 눌렀다가 떼. 이렇게 이거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셔도 되거든요. 여기가 뭐에 좋냐면은 어깨 결린 것도 좋지만 대부분 이 상부 쪽은 다 어깨 결림에 좋거든요. 이제 짜증 나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 진정이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얘 신경집에 어디라 그랬어요? 뇌잖아요, 뇌. 뇌 부신경.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누르면은 짜증이 사라져요. 이게 이완이 돼 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나 이런 거에도 좋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작용에서는 어깨 결린 거를 푸는 게 가장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라피스트에서 실무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긴 했는데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승모근이라는 부위는 어떻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고 상중하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됐을 때 어깨 충돌근이 생기며 TP가 발생하는 부위랑 내가 고객이 느끼는 통증 부위랑 다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스트레칭은 상부는 이완을 시켜줘야 되고 하부는 강화 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상부 스트레칭은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중하부 운동은 우리가 이완시킬 수는 있지만 고객님께서 따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승모근 강의를 한번 마쳐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혹시나 막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그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쪽지로 하셔도 되고 카페 그 Q&A에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한번 다시 커리큘럼을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파트는 전거근 파트를 준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얼굴 파트를 더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부경부 쪽에. 그래서 얼굴 파트를 먼저 좀 끝내고 좀 상체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다음 강의에는 다른 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오늘 승모근 강의 만족스럽게 잘 들었나요? 처음이라서 약간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한번 방송 설정을 다시 해 보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대표 강사 펠비아였습니다.